네, 안녕하십니까. 현대건설 이송훈 과장입니다. 운 좋게 이번에 좀 합격을 하게 됐고요. 저는 시험 공부한 지는 한 5번 정도 됩니다. 요번에 5번째 친 시험이었고, 첫 번째 시험에는 그냥 점심 먹고 나왔고요. 두 번째 시험에는 한 번 보고, 책 한 번 보고 들어가서 한 30점대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책 한 번 보고, 장판지 한 번 보고, 그거 외우고 들어가서 한 40점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때 이제 서브 노트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한 58점 정도 나오고, 그때 이제 차별화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고, 요번에 60.33, 724점이 나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좀 들었던 얘기는 공부를 하면서 처음부터 좀 차별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책대로 쓰면은 합격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책에 있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대로 쓰면 합격이다. 거기에 현장 경험이 하나 더 있으면 더 좋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요. 사실 차별화에 대해서는 최근 거의 마지막 2번 친 정도에서만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가 보통 한 페이지에 22줄이잖아요. 그래서 용어 같은 경우에는 3장을 쓰라고 하니까 3장을 쓰면 66줄이고요. 여기서 문제 2줄 빼면은 64줄. 여기서 대제목 4줄 빼면은 한 60줄 정도 저희가 쓰는 겁니다. 60줄 정도 쓰는 거고, 아이템을 12개 아이템을 보통 쓰라고 하잖아요. 1번 계획 5줄 정도 쓰고, 2번, 3번 해서 12개 아이템 쓰고, 마지막에 결론에서 5줄 정도 쓰고, 그렇게 보통 하라고 하는데, 앞에 10줄, 뒤에 10줄 빼면 한 40줄 정도를 용어에서는 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40줄에 용어 아이템 12개면은 한 아이템당 3.5줄 정도 되고요. 안에 그림 같은 거 넣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 넣고 글 쓰면은 무조건 5줄은 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용어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을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그림을 넣는데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12개 아이템 중에 책에 있는 거 8개 쓰고 현장에 있는 거 4개 쓴다. 그런 생각으로 차별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어떤 게 차별화되는지, 제가 점수가 좀 한 65점 정도 되면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60점이라서 저희 방법이 그렇게 맞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단 2, 3, 4교시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짰었고요. 1교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177점인데 13문제 중에 아는 게 2문제인가 3문제 있었습니다. 요번에 할 때. 저번 시험에도 제가 175점이었는데 그때도 2문제, 3문제밖에 모르겠더라고요. 나머지 13개 중에 아예 모르는 게 3개가 있었고, 10개가 저는 이름 들어본 거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이제 10개였습니다. 요번에 원가 관련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장판지에 있는 내용을 현장에서 한 것처럼 해서 썼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177점, 170점이 조금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책에 있는 걸 공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용어는 또 합격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또 제가 하는 방법이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용어는 저렇게 최대한 합격점에 붙여놓고 2, 3, 4교시에서 좀 점수를 얻는 한 교시만 잘 나오면 되거든요. 190점 정도 나오면 10점 플러스 10점 정도 하면은 나머지 1, 2, 3교시에서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시험 칠 때는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시험 칠 때는 모두가 다 180점 이상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했었고요. 제가 이 전 시험에서 하다 보니까 58점이었는데 1, 2, 3, 4교시 다 58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별화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책에 있는 거를 쓸 줄 아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현장 근무하십니까? 지금은 본사근무하고 있고요. 저는 뭐 일요일 주말이라고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고요. 하루에 한 8시 반에서 11시 반은 무조건 하려고 했었고, 주말 같으면 거기에 플러스 한두 시간 정도 더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 1년 몇 개월 했으니까 공부 시간이 일단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일요일 날 길게 하려면은 사실 토요일, 일요일마다 8시간씩 하기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계산상으로 8시간이면은 아침 8시에 나와서 6시면 끝나야 되는데, 8시간을 공부하려면은 8시에 나와서 10시쯤에 들어가야지 8시간 공부하는 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을 너무 이렇게 집중을 하시다 보면 좀 빨리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좀 길게 보시는 게, 전 처음 시작할 때부터 3년을 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말에 이렇게 8시간, 10시간씩 이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 저희 경험이고, 제 주변에는 매일 2시까지 하고 주말에 뭐 8시간, 10시간씩 이렇게 공부하셔서 한 번에 붙으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공부를 여러 번 시험을 보셨는데, 네. 이번에 그 좀 느낌이 좀 왔었습니까? 저는 사실 111회 시험 치고 나왔을 때 붙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번에는 좀 똑같이 1교시 저번에도 2-3 문제 알았고 요번에도 2-3 문제 알았는데, 저번에는 붙은 것 같았고 하여튼 이번에는 좀 떨어진 것 같았고요. 2, 3, 4교시 때 문제를 딱 받아보니까 사실 이거는 누구나 다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서중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누구나 다 예상을 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저는 아무리 특화를 해도 60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60점 플러스 마이너스 1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모두가 다 그걸 다 보고 오기 때문에, 이 답안지 쓰신 걸 보셔도 이게 내가 쓴 거랑 그 사람이 쓴 거랑 어느 게 잘한 건지는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는 좀 그냥 기본만 쓰고, 다른 그 중에서도 현장 경험한 거, 남들이 안 했을 것 같은 현장 경험한 거에 조금 더 시험을 칠 때 시간을 조금 더 썼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요번 시험은 붙을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자가 안 와가지고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네. 1교시 2문제, 이 8문제는 어떻게 작성하셨는지? 제가 지금 문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원가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 장판지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표 나오잖아요. 뭐 직접비, 간접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한 절반 정도 썼고요. 정의 쓰고, 그 다음에 그 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특징, 뭐 일반적으로 다 썼습니다. 현장에서 뭐 주의해야 될 사항 썼고, 방화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화 구획을 구성하는 문이긴 한데, 일단 방화문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내화랑 단열이라든지 기밀 사항, 그게 사실 서로 상반되는 그런 기준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썼고요. 다른 문제는 사실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때 하여튼 문제가 나오면은 제일 처음에 생각했었던 게, 이 문제가 어느 파트에 들어가는 문제인지를 제일 처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장판지 같은 그 내용이 기억이 나면은 일단 그 문제는 좀 옆에 써놓고, 이건 어느 부분이다 해놓고, 이 문제를 한 2문제 쓰다 보면 또 다음 문제 생각나고 조금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네. 뭐 특별하게 잘했으면은 180점이 넘었을 텐데 180점이 넘지 않아서 하여튼 문제 나왔을 때 그 문제가 어느 장에 있는지까지는 알 수 있게끔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차별화라고 해야 크게 그건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타설에 들어가는 그 아이템이 있으면은 저는 좀 제가 있었던 현장에서 그걸 그렸거든요.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재료 배합 시공해가지고 구분해서 하시잖아요. 근데 12개 아이템 중에 좀 일부분은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타설 이렇게 있으면 여기 펌프카 그리고 레미콘 차 이렇게 그리고 여기 CPB 그리고 요게 요번 시험에 나왔는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다음 뭐 이렇게 그려서 뭐 조금 여기에 대해서 문제 해놓고, 타워 크레인은 CPB가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항상 대기해야 된다라는, 요 그림은 사실 제가 본 책에는 없었던 그림이거든요. 뭐 이런 그림 같은 현장에서 있었던 것 중에서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림을 조금 몇 가지를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계측 관리 같으면은 뭐 다 이거 일단 공통 아이템을 그리는데, 제가 그냥 다른 시험지랑 이렇게 다른 분이 쓰신 거랑 보니까 거의 모든 답안지에는 계측 관리 그림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경우에 뭐 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 하기는 하지만 뭐 여기에 한마디 더 해가지고 뭐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쓴다라든지, 대표 그림 중에서 조금 하나라도 조금 눈에 보이는 그런 그림을 조금 그리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12개 아이템 중에서 4개 아이템은 보통 시공 관리하면은 뭐 레미콘, 뭐 배차라든지 뭐 이런 기본적으로 다 모든 분들이 다 쓰시는 그 아이템에다가 뭐 하나라도 더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차별화한 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이 그림 말고는. 하여튼 컨셉은 그런 식으로 좀 차별화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용어는 그냥 책만 봤습니다. 책만 봤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뭐 특별하게 뭐 잡지를 본다라든지 사실 그런 거는 보진 않았고요. 신문에서 요번에 특별하게 한 거는 철거가 계속 사고가 나니까 철거를 좀 공부를 따로 했었고요. 철거 같은 경우에는 책에 있는 거랑은 좀 다르게 쓰려고 그렇게 미리 공부를 좀 했었고, 지금 만약에 제가 113회를 한다면은 뭐 종심제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한두 개, 많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게 나오면은 저는 틀리고 책에 있는 것만 제대로 쓰려고 했었기 때문에. 용어에 혹시 그림 같은 것도 좀 보셨나요? 이게 22줄인데 저는 용어에서 그러니까요. 한 페이지가 22줄인데 10문제를 10장을 쓰려면 한 페이지 한 장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사실 저는 다 10문제를 다 몰랐기 때문에 어떤 거는 한 페이지 반을 쓰고 뒷부분에 가서는 반 페이지로 끝낸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럼 한 페이지 반 쓰려면 그림을 넣긴 넣었죠. 근데 뭐 그게 특별하게 시공도라든지 그런 거라기보다는 도표 같은 게 좀 주로 도표라든지 플로우 차트가 들어갔었던 것 같고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